안녕하십니까, 스마트주택입니다. 우리 채널은 독일의 여러 수방기 장치를 소개하고 홍보하는 채널입니다. 우리 제품을 적용하는 고객님들의 현장을 방문하면서 건축 과정을 보고 제가 배우고 경험한 건축 지식을 시공자나 예비 건축주들께 도움이 될까 해서 건축을 하기 전 검토 절차 또는 세부 공법 등을 설명드리고 또는 궁금하신 점에 대한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구성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첫 번째 영상으로 제가 건축을 시작하고 한 10년 정도 지났을 쯤에 선배 건축인으로부터 처음 접한 고대 법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많이 들어본 내용인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상징적인 법전인 함무라비 법전에서 건축에 관한 내용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내용은 지금의 환경에서는 좀 적용하기 어렵지만 많은 건축에 종사하는 기술인들이 가슴에 새기며 경각심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였다고 봅니다. 저 또한 항상 이 내용을 보고 마음에 새기면서 건축에 관한 공부도 더 열심히 하면서 건축 업무에 임하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모 대학의 건축과 교수님께서도 어느 책자에 소개하는 것을 보기도 했습니다. 이 함무라비 법전은 고대 바빌로니아 왕인 함무라비 왕의 BC 1750년경의 성문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함무라비 법전을 전반적으로 목차를 일단 한번 좀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목차는 함무라비 법은 이렇게 생긴 것이 지금 루브르 박물, 프랑스에 있는 루브르 박물관에 전시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목차는 절도죄, 군법, 농업, 가업, 항법, 칠무, 공탁, 신족, 간통죄, 이혼, 근친상간, 상속, 양자, 또 와서 각종 직업란에 의사, 건축업자와 선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건축업자에 관한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대 시대에도 사실은 의사라는 직업이 있었고 건축업자라는 직업이 있었습니다. 의사도 의사가 안과 수술을 하여 성공적으로 치유했을 때 환자가 귀족이면 은 10세켈을 받는다. 만약 그 환자가 자유인이라면, 일반인이라면 5세켈을 받는다. 그때는 좀 합리적인 건지, 좀 돈이 많은 사람한테는 더 받고, 좀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는 덜 받고, 그렇게 했다는 내용입니다. 하여튼 계속 강조하지만 이거는 고대 법전이기 때문에 현대에 적용할 수는 없는 거지만은 우리가 좀 상징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건축업자란을 좀 봤을 적에 건축업자가 타인의 집을 짓고 완성시키면 그는 집의 샤르, 요즘으로 말하면 평당 얼마 이렇게 환산이 되겠죠. 샤르당 2세켈의 돈을 받는다. 건축업자가 타인의 집을 지을 때 견고하게 짓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집이 무너져 집주인이 죽었으면 그 건축업자를 죽인다. 이게 좀 좋습니다. 그 집의 아들이 죽었으면 그 건축업자의 아들을 죽인다. 그러니까 이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함무라비 법전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적용이 되는 것이죠. 그 집의 노예가 죽었으면 건축업자가 노예로서 갚아야 한다. 만약 집이 무너져 재산 피해가 있을 경우 건축업자는 그 재산을 보상해 줘야 하며 집도 자비로 지어줘야 한다. 이거는 현재 시점으로 판단해도 무리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건축업자가 타인을 위해 집을 짓는데
집이 채 완성하기도 전에 균열이 발생할 경우 건축업자는 자비로 그 벽을 수리하거나 새로 지어야 한다. 이것도 뭐 요즘에 맞는. 이 두 가지 정도는 뭐 현재 적용해도 적용할 수도 있고 현재도 뭐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제도라고 판단이 됩니다. 뭐 간단하지만은 이게 좀 상징적으로 제가 이제 여기서 좀 상징적으로 좀 표현하고자 하는 것은 건축업자가 타인을 집을 짓고 완성시키 건축업자가 타인의 집을 지을 때 견고하게 짓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 집이 무너져 집주인이 죽었으면 그 건축업자를 죽인다. 이렇게 좀 엄하게 적용했던 함무라비 법정을 소개하면서 우리 그 건축업을 하시는 특히 그 건축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뭔가 좀 상징적으로 이런 내용을 좀 알면서 가슴에 새기고 이 건축이라는 것이 결코 그렇게 간단한 일은 아니다. 뭔가 좀 공학적인 측면으로 접근도 해야 될 것이고 시대에 따라서 계속 발전되는 어떤 뭐 자재라든지 공법이라든지 이런 걸 수시로 계속 자기 자신을 좀 업데이트하면서 자기의 지식을 좀 업데이트하면서 건축업에 종사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좀 가져야 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돌이켜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의사라는 직업이 고대에도 있었고 뭐 현재에도 있고 건축업자도 고대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있는데 현재 의사의 어떤 그 제도적인 걸 보면은 의사가 만약에 면허가 없는 의사가 의료행위를 했다. 뭐 간단한 의료행위도 있을 거고 뭐 대수술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이 간단한 의료행위를 했다고 해서 뭐 지금 제도적으로 그게 무마되는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뭐 때에 따라서는 뭐 좀 음성적으로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그게 적발이 된다든지 할 적에는 처벌을 받는 그 현재 제도가 있는데 사실은 이 건축업자는 고대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있는데 사실은 지금은 이 소규모 건축은 사실은 무자격자가 하는 게 지금 제도적으로 인정이 되는 어떤 그런 현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문제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저도 건축을 전공해서 30여 년 동안 이 건설회사에 근무하고 건축이라는 일을 하면서 이렇게 돌이켜 볼 때 대형 건축물이나 소형 건축물이나 사실은 좀 똑같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소형 건축물이 더 어려움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형 건축물이나 소형 건축물이 똑같다라는 이유가 뭐냐면은 소형 건축물이라고 뭐 기초가 없이 건축을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에 따라서 대형 건축물은 뭐 구조물 자체가 뭐 크다 보니까 기초도 커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거기에 따른 어떤 모든 게 결정이 되겠지만은 소형 건축물도 마찬가지로 뭐 자중이나 구조가 적지만은 거기에 또 합당한 기초공사가 있어야 되는 거는 마찬가지라는 게. 그리고 뭐 마감공사가 있고 건조공사가 있고 다 체계적으로 어떤 그 어떤 뭐 그 공사 진행 과정 그런 것은 다 똑같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제도를 보면은 일정 규모 이상은 당연히 거기에 따라서 뭐 건설업을 가진 사람이 건설을 해야 되고 건축을 해야 되고 이런 게 이제 정해져 있는데 일정 규모 이상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단독주택을 짓는데 한 30평 뭐 40평 정도 된다. 이거는 사실은 그 제도적으로 어떤 건설업 면허가 없고 건설 기술자가 거기에 참여를 하지 않아도 뭐 쉽게 얘기하면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사실은 문제라고 판단이 됩니다.
저는 앞으로 이제 영상을 만들면서 오늘 첫 시간이지만은 특히 이제 소형 건축물 예를 들어서 단독주택이랄지 전원주택이랄지 또는 조금 더 규모가 있는 그런 소형 건축물에 종사하시는 이제 건축가들 또는 이제 건축주 이런 분들께 좀 도움이 되고자 하는 제가 경험한 내용을 가지고 건축을 하면서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어떠한 검토를 해야 되는지 그래야만이 시행착오가 없는지 이런 것을 좀 단계별로 말씀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째 시간으로 좀 상징적이면서 우리가 항상 건축을 하시는 분들이 가슴에 새기면서 건축 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그 함무라비 법전이라는 것을 간단하게 소개를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